깊은 공감의 바닷속으로 들어와. 정어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오후 4시 우리가 깊은 공감의 바닷속에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백운기와 딥블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치 1번지에서 못다 했던 얘기,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우리들만 한번 속닥속닥 얘기하시죠. 오늘은 3가지 이슈를 가지고 딥블루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인가 뭔가 했지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 같습니까? 오늘 정치 1번지에서 얘기해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친일 정권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는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짚어보겠고요. 세 번째로는 윤한 갈등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참 궁금하지요. 끝내 쪼개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가 될까, 이런 거 한번 짚어봐야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딥블루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들 준비 되셨죠? 자, 저부터 잠수하겠습니다. 제가 잠수하니까 박혜림님 풍덩 의리, 이렇게 의리로 같이 뛰어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혜림님. 이향님, 저번 주 앵커님께 A+ 받은 모범생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더 많이 기다려졌답니다. 이향님, 오늘도 일단 A+ 드립니다. 정기수님, 4시에 재방송입니까? 이해합니다. 시작한 지 이제 2번째니까. 정기수님, 이거 재방송 아니고요. 라이브 생방송입니다. 그런데 11시에 하는 것은 백운기 정치 1번지, 그리고 오후 4시 목요일 날 하는 것은 백운기와 딥블루 깊은 시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날 오후 4시 이 시간 찾아오시면 백운기가 더 재미있게,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했는데 42분간 혼자서 떠들었어요.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냥 나 잘했다, 그 얘기밖에 기억 안 나죠. 또 기억나는 거는 전 정부가 너무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만큼 살려놨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택도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도 자유롭고 사전에 시나리오도 없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만약에 정상적인 기자회견이고 우리가 미국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지명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자들이 만약에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거 모르면 능력 없는 거죠. 자격 없죠.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것부터 질문하지 않았다면 그건 비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기자회견이라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기자라면 무엇부터 질문하겠습니까? 지금 가장 궁금한 거 도대체 의료 대란 어떻게 풀 거냐? 그리고 왜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만찬 취소했냐? 그거 물어봐야죠. 지금 그게 가장 급하니까. 그리고 추석 다가오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응급실 진료비 올리면 아픈 사람이 낫냐? 그거 물어봐야죠. 그리고 김건희 관련돼서 의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심의원에 소집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지. 그런데 이제 맨 앞에 물기를 돌리더라고요. 뭐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첫 번째 질문은 개혁 관련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뭐 어떤 기자가 거기다 대고 그건 나중에 놔두고 이것부터 질문할게요. 그렇게 용기 있는 기계가 있는 기자가 있겠습니까? 깨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하는데 자 기자회견 놔두고 오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다 합쳐서 과연 무엇을 노리고 했는가 그걸 한번 제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들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세 사람 들으라고 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왜?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기자회견 같으면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들어야 할 것을 가지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대상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는 누구 들으라고 한 것 같습니까? 한동훈 들어라였습니다. 한동훈 잘 들어. 너 임마 누구 덕택에 지금 네가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어디다 대고 이놈아 네가 지금 딱 이거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 얘기가 뭡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개혁의 전사가 되어서 싸우겠다는 그런 얘기 같지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의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의사협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2,000명, 1년에 2,000명씩 늘리겠다. 5년에 10,000명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웃기는 게 뭐냐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병원이 굴러갑니다. 그건 역으로 10,000명 안 늘려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앞으로는 수요가 있으니까 늘리긴 늘려야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하겠다라는 것을 준비를 해놓고 해야지 의사들이 자기들 밥그릇 달린 문제인데 갑자기 10,000명 늘리겠다고 그러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반발이 일어날 건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놓고 어디서 나온 2,000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무슨 대책이 있겠거니. 최소한도 2,000명이 어떤 그 협상을 염두에 둔 숫자는 아닌가 생각했어요. 2,000명 설마 하겠어? 그러면 저쪽에서 반발할 거고 그러면 1,000명 야 그러면 우리 마지노선으로 500명은 해야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2,000명 무슨 계시를 받았는지 2,000명 해가지고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보다 못해서 여당의 대표가 이거는 유예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도 늘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면 되느냐? 그러면 1년에 2,000명 아니고 1년에 1,000명씩 해서 5년을 해도 좋고 1년에 2,000명 해야 된다면 10년을 해도 좋고 뭐 이렇게 좀 계획을 길게 세워서 가든지 뭔가 좀 바뀌는 모습, 귀를 듣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런 것은 일체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보건복지부 차관이라고 하는 자는 나와가지고 계속 의사들 긁어대는 소리만 하니 그게 어떻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정치는 협상이고 합의고 타협입니다.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으니 모르죠.
야, 내가 막 저 하라면 해.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한동훈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한동훈 대표를 안 만들려고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원희룡 갖다가 세워가지고 대항마 했는데 게임이 안 되니까. 김건희까지 나서서 문자 공개했고 배신자 프레임 씌웠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대표 됐잖아요. 그러니 한동훈이 뻣뻣하게 인사할 때도 고개 안 숙이죠. 옛날 눈보라 맞으면서 30분간 뻘뻘뻘 떨면서 기다렸다가 맞이했던 90도 폴더 인사했던 그 한동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안 하죠. 지가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쪽은 또 그쪽도 얘기가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밥 못 먹어서 환장했습니까? 안 먹어도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려면 가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동훈 너 잘 들어. 너가 지금 어떻게 해서 거기 가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해 임마. 내가 지금 2,000명 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무조건 따라와야지. 지금 이거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한동훈 잘 들어. 두 번째는 이종찬 회장 잘 들으시오. 뉴라이트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그동안 내가 당신 광복회장 시켜주고 당신 이래봬도 지금 뭐 완전히 어디 갈 데도 없지 않소. 내 친구 아버지라서 광복회장 시켜줬고 또 당신 아들 며느리 질병관리청장 시켜줬고 그 정도 했으면 나한테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갑다 해야지. 아니 광복회를 뭐 따로 뭐 해가지고 광복절을 쪼개요? 이 양반이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 들으라고 한 겁니까? 검찰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야 너네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야 임마 나도 다 해봤어. 다 해봤어. 공수처 봐봐. 저렇게 하는 거야 수사는. 야 놈아 너네들이 진실이 어딨어. 실체적 진실이 하라면 하는 거지. 그리고 말 안 들어? 다 날리는 거야. 야 임마 내가 한두 번 해봤어. 딱 그거예요. 그 세 사람 들으라고 세고 들으라고 한 것이 오늘 국정브리핑이고 기자회견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백운기와 디플루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질문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역시 우등생들이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질문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제로 한동훈 윤석열 갈등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거를 저희가 좀 퀴즈로 준비해 봤어요. 지금 댓글창에 보면 한동훈 윤석열 과연 끝까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투표로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한다. 결국 파국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미리 투표해 주세요. 지금 현재 551표 벌써 550명이 넘어섰습니다. 저도 투표하겠습니다. 어디에다 했는지 모르시겠죠? 정답을 맞춰버렸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일단 홈페이지와 팬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신 분 근데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부산이데이하고 착한 악마님이 질문이 똑같아요. 부산이데이님 1번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착한 악마님 1번 예상을 한치도 빗겨나지 않음 들을 내용 없음 이렇게 돼 있네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질문은 2번, 3번 질문이니까 1번 질문은 이 정도 하고 혹시 1번과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주세요. 그러면은 잠깐 그거 살펴보고 가지요. 그랜드님 역시 우리 앵카님 생각 옳소. 김서구님 저도 같습니다. 대장님
조선님 100번 맞습니다. 물론 제가 틀린 얘기 했겠습니까만 그래도 좀 다른 의견도 내시고 그러셔야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분을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은 제가 존경하겠습니까? 바다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지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제 생각은 그 정도 하고 혹시라도 또 1번과 관련해서 질문 오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자찬 브리핑에 오만불통 재확인 참. 아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 건데 사실 첫 번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뉴라이트와 관련해 가지고 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이것도 듣고 보면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일단 오늘 그 국정 브리핑과 또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 그리고 그 전에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했던 얘기 이걸 한번 좀 들어보고 두 번째로 넘어가죠. 뉴라이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뉴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합니다. 대통령 뉴라이트의 의미를 잘 모릅니까? 네, 네. 대통령 뉴라이트의 의미를 모르신다. 왜냐하면 이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런 뉴라이트의 사상에 입각한 말을 막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특정 혹시 세력이- 김태호 네. 잠깐만요. 김태호 차장님께서 대통령 연설문 써주는 거 아닙니까? 여럿이서 같이 계기마다 협업하고 많은 부분 대통령의 협업해서 의견을 써갖고 나온 반영합니다. 연설물이 지금 이런 내용 뉴라이트식 발언을 막 한다 이 말인가요?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좀 정의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우파인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뭔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또 뉴라이트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가 좀 그동안 본 거하고 좀 또 다른 정의가 막 이루어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건요. 오늘 제 생각하고 이정찬 회장이 갔더군요. 저걸 보고 저건 자기가 무식하다고 하는 고백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정찬 광복회장도 오늘 시사인 기자가 질문을 했더라고요. 뉴라이트가 잘 뭔지 모른다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정찬 광복회장이 뉴라이트를 모른다고 하면 역사 공부를 안 했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뉴라이트인지 아닌지 얘기하려면 뉴라이트가 뭐라고 먼저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해놓고 뉴라이트는 이러이러한 것이므로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뉴라이트인지 아닌지 알죠.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본인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렌지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렌지 주스 같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오렌지 주스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원래 물인데 여기에 오렌지 과즙을 넣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가 됐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죠. 나는 오렌지 주스가 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무식하다고 하는 것을 자백한 거죠.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김태효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욕을 잘한다잖아요. 김태호 차장이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오면
평소에 욕 잘하니까 야 임마 말을 해도 왜 그렇게 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너만 가서 대통령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오면 되겠어? 이렇게 혼을 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도 못해. 깨갱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태호가 무서워. 나 모른다고? 그래, 나 잘 몰라. 그냥 이런 식 아니에요. 대통령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 저 몰라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부끄러워가지고 뉴라이트가 적어도 뭔지는 얘기를 하고 본인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해야죠. 근데 요즘에 뉴라이트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나 봐요. 만약에 자기가 자신이 있다면 나 뉴라이트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뉴라이트로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다 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 지었어요? 그럼 왜 그런 짓을 해요? 뉴라이트가 뭡니까? 오늘 뭐 진보적 우파? 그걸 또 무슨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진보적 우파가 뉴라이트입니까? 꼴통을 뉴라이트라고 그래요. 꼴통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름을 제가 보기에 뉴라이트는 잘못 지었어요. 뭔 뉴라이트야. 그냥 뭐 빠꾸라이트죠. 보수를 비난하고 보수를 폄훼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걸 어떻게 뉴라이트라고 합니까? 아무튼 지금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뉴라이트가 됐는데, 자, 그럼 오늘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은 왜 이러는가? 왜 이러는가?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른 데서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지적을 했죠. 뉴라이트가 친일 매국으로 간다. 왜 그러냐? 이것도 크게 봐서는 탄핵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다. 탄핵이 되려면 여러 가지 뭐 세 가지 변수 제가 이야기했죠. 민심, 그리고 내부 분열, 정치 공학.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미국입니다. 미국 말을 잘 들으면 자기 자리가 보존이 되고 미국 눈밖에 나면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본하고 잘 지내.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 꼭 들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친일 매국 쪽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것. 이것 역시 탄핵과 관련된 겁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 때 특검을 통해서 탄핵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탄핵의 추억은 우리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마찬가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은 탄핵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 그때 그 학습 효과를 자신의 방패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뭘 봤습니까? 태극기 부대를 봤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다 뉴라이트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지만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태극기 부대 많은 분들이 뉴라이트를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결속력은 강해요. 오히려 그 태극기 부대가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해내면 아주 센 공격도 막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전 작업으로 태극기 부대들의, 그러니까 아주 극우 보수들의 결속력을 공고히 해가지고 그때는 탄핵 이후에 생겨난 집단이었지만 이걸 미리 똘똘 뭉쳐놓으면, 말동물인가요? 뭐 소동물인가요? 똘똘 뭉쳐가지고 어디다 쟁여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딱 만들어 놓으면 비록 30%가 못 되더라도 느슨한 70%보다는 똘똘 뭉친 30%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 쪽으로 아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아침에 제가 국포대라는 말씀 드렸죠. 국정을 포기한 대통령. 지금 국정이나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와 가족의 안위. 처음에는 좀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도 별로 생각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쭉 간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아주 뭐 못된 짓 한 게 하나하나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꼼짝없이 감옥 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탄핵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검찰 동원해서 죄될 것 다 미리 막아놓고, 그 다음에 촛불혁명이라든지 탄핵 집회 같은 거 일어나서 본인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아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뉴라이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딱 곳곳에 심어가지고 태극기 부대들을 결집시켜 놓으면 그 결속력이 70%의 느슨한 결속보다 더 강하니까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생각에서 저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온 곳에 뉴라이트 인사들로 중요한 자리를 채우고 본인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뉴라이트 모른다. 비겁한 짓이죠. 비겁한 짓입니다. 무식하다는 말을 들어도 좋다. 나는 이렇게 가면 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댓글을 먼저 소개할까요? 안성지님, 뉴라이트가 아니라 새로운 또라이가 맞는 거죠. 이태우님, 윤석열 뉴라이트는 몰라도 검사 때 올라이트는 잘 알겠지. 이은주님,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자기 고백을 한 것이 과연 무식하다고 인정한 걸까요? 행여 김태효의 국정농단 빌미가 될까 나서서 쉴드 쳐준 것은 아니고요. 전 뭔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은주님은 저보다 더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부님, 도둑놈이 내가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우아빠 헬리님, 세상을 저렇게 머리를 비우고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라 걱정, 물가 걱정, 가족 걱정, 직장 걱정, 매일 스트레스 속에 사는데 부럽습니다. 저렇게 머리 텅 비우고 유흥에 빠져 사는 게. 예. 뉴라이트가 오늘 두 번째 주제였는데요. 부산이대희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한 사실상 안보실장 김태효의 속내는 뭔지, 왜 그리 일본에 관대한지, 뭘 주고 뭘 받을지 궁금합니다.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김태효가 친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공부도 일본에서 했죠. 뭐 장학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했던 행동들이 친일적인 행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여부는 뭐 확인되지 않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인들한테. 그러니까 윤석열을 아는 사람은 꼭 그런 표현을 써요. 김건희도 그랬지만. 윤석열 제가 아무것도 몰라. 제가 일주일이면 내가 머릿속 완전히 바꿀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백지, 나쁜 말로는 텅 비어있는 그 뇌를 뉴라이트 사상으로 채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김태효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연설문 작성에도 관여했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씌워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김태효는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거의 하나가 될 정도로 합쳐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가 동맹으로 똘똘 뭉쳐야 살 수 있다. 생각의 자유지만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확신범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습니까? 나라의 주권이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까? 국가가 어떻게 가족입니까?
가족과 사회, 국가는 완전히 다르죠. 외교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족처럼 일본한테 대해주면 일본도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줍니까? 그런 것을 넘어서서 얘기를 할 때는 저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속내는 뭔지라고 하는 부산이 대위님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잘못된 확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요, 좀 약소 국가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한 7, 80년대 그때쯤에 머리는 좋은데 형편이 좀 어려운 그런 장차 인재가 될 만한 싹수들을 선발을 해요. 싹수가 있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국비로 자기 나라에 유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대주고 주거도 지원하고 장학금도 주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겠습니까? 고마운 은인으로 생각하겠죠. 자연스럽게 돌아와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또 공부하고 왔으니까 머리도 좋으니까 좋은 자리에 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미주의자, 친일주의자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한 미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들어줍니다. 연결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커넥션을 딱 갖습니다. 그랬다가 정말 결정적일 때 한번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까? 지금 물론 그 어렵게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자존감과 그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 넘긴 놈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지만 그런 자들이 꼭 밀정 노릇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정식으로 미국 CIA에서 너 밀정해 하고 심은 게 아니라도 그런 짓을 하게 돼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은 자기 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 쳐넘긴 놈들은 그런 것에 넘어가서 나라가 흔들리든 말든 다른 나라 이익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자도 그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님, 윤통이 지금까지 보여준 막무가내식 방식을 고수한다면 독도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혹시라도 기시다 방한 시 카스라 데프트 밀약에 준하는 물밑 조약이 체결된다면 독도는 정녕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통은 국토 수호 의무를 위반한 반헌법적 대통령이 되어 탄핵되겠지만, 그가 재임 시 대통령의 자격으로 체결한 조약이 그가 탄핵되었다고 해서 외교적으로 무효화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물론 가상이지만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대통령이다 보니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이은주님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고도 남을 자라고 저도 생각하니까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지금 이 정권이 약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독도와 관련해서 그 전에 윤석열 정부는 느슨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기시다 만나서 돈가스 먹을 때 독도 얘기가 나왔다고 일본의 NHK가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인했지만요. NHK 보도를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독도 얘기를 기시다가 꺼냈을 겁니다. 그런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왜? 무식하니까. 뉴라이트도 모르지만 독도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맥주만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몰랐던 부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때 윤석열이 기시다 앞에서 했어야죠. 그런데 못했어요. 왜? 모르니까. 어떤 변화를 얘기하냐면 안국역을 비롯해서 서울 지하철역에 있는 독도 조형물을 치웠죠. 전쟁 기념관에 있는 조형물까지 다 치웠죠. 독도를 치우는 것은요. 좌파, 우파, 뉴라이트 떠나서 찬성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보수라고 독도 안 지킵니까? 보수가 더 난리치겠죠. 이명박 때 독도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보 대통령이 더 분쟁 생길까 봐 독도 안 간 상황이었는데. 그랬는데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독도 조형물 야야야야야 좀 치워. 이거 좀 곤란하니까. 오면은 거시기 하잖아. 기시다도 저기 하고 그러는데. 그랬는데 이게 여론이 안 좋거든요. 자기 지지율이 30%도 안 되는데 지금 요 뉴라이트 발언하고 뭐 이런 거 나오면서 10% 그 부분 막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돌려 원상복구 시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서 한다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거 없애라고 한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하라고 그런 건데 야당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 그거 치웠냐고 그랬을 때 치우기는 뭘 치워요. 지금 이게 낡아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얘기를 해야죠. 그때는 뭐 통행에 지장이 있고 뭐 낡고 뭐 그래서 이렇게 했지 뭔지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비겁하고 아주 추접스럽게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현주님 지금 일단 후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설사 독도를 넘겨주면 지가 죽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미략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 일본과 강제징용 협상을 하면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되돌릴 수 없는. 그렇지만 정권이 바뀐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 불가역적 아니라 불가역적 할아버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건 너네들이 한 거고. 잘못된 체결, 그것은 얼마든지 무효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정권이 더 이상 이 짓을 계속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이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은주님이 뭐 가벼운 질문을 하나 추가하셨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짜장면, 짬뽕, 떡, 케이크, 책, 영화, 뜨아, 미남, 호남. 뭐예요? 밸런스 게임 같은 겁니까? 짜장면, 그럼 질문을 던져보시지. 제가 읽고 답하려고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짜장면, 짬뽕, 짜장면. 떡, 케이크, 책, 영화. 이건 얼른 답이 안 나오네. 책도 보고 영화도 보는데. 고르라면? 책. 뜨아, 이건 뜨아. 미남, 호남.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미남하고 호남하고? 백운기는 미남입니까? 호남입니까?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160cm 100만 불 음성, 180cm 간신 목소리. 이거 뭐야? 알겠습니다. 착한 악마님,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친일 행적의 독도 지우기, 우길기까지 공식 깃발로 인정했다는데 단순 친일이 아니라 실제 독도 분쟁도 무마시키지 않을까요? 국민 정서 민심상 절대 용납 못한다지만 현 정권이 국민 정서나 민심 같은 거 생각한다면 이 상황까지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100번 옳으신 말씀이고 착한 악마님은
질문과 답변을 같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독도 분쟁, 아까 제가 답변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이승만은 최악의 대통령이었으면 확실하지만 일본만큼은 엄청 싫어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본과의 수교는 없다라고 했으며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뉴라이트 왜 이승만을 추앙할까요?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며 국민들 혈압을 상승시키는 걸까요? 사실 이게 많이 궁금했어요. 그러시죠, 남자친구 상식이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승만이고, 그러니까 이제 건국절 관련해 가지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고 싶은데, 친일과 관련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을 했든 어쨌든 반일을 했든 어쨌든 그것도 그거고, 그냥 자기들 유리할 대로 그냥 가보겠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왜 그러냐, 무식함, 줏대 없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임배님, 기시다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만두면서 우리나라 건의가 보고 싶어 불렀나 왜 오는지. 윤건희 이 종자들은 국민들 속 터지게 하는 게 특기인가 봅니다. 건희 윤건아 치워주세요. 기시다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보다도 왜 오는지 참 궁금한데, 어제 모셨던 원자력 전문가님,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참 와닿았어요. 뭔가 영수증을 가지고 올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것은 영수증보다는 청구서 같은 거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우리가 주기만 했는데 뭘 또 일본이 청구할 게 있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기시다가 온다. 그것도 떠날 사람이 온다. 새로 취임한 사람도 아니고 떠날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한데, 청구서까지는 몰라도 뭔가 매듭 지을 것은 있어서 올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보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셔서 이제 기회가 되면 그걸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뭔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데 일본보다 우리가 더 나서서 안전하다고 홍보비 들여서 홍보하고, 1년 됐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고 나서서 난리를 치고, 심지어 수돗물 처먹는 여자도 있고, 그러고 또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뭔가 일본에, 심지어 어제 어떤 분은 선거 자금 아닐까요?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TQ님, 왜 하필 오늘 국치일에 했을까? 그러네요. 오늘이 8월 29일 1910년 경술 국치일인데 그때 우리나라를 팔아넘긴 날입니다. 그 일을 맨 앞장서서 했던 자가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이름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뉴라이트 아니라 별 햇도라이트가 다 나와도 이완용 이름 석자는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름 지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빌라도 총독이 있습니다. 그 빌라도 총독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 주일마다 그 이름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매일같이 불립니다. 그렇게 치욕스러운 이름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완용, 지금 한일합방 이후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완용의 이름 석자는 우리나라를 팔아넘긴 그 더러운 매국노로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후대에 윤석열 이름 석자가 어떻게 남아있을지도 궁금하고 김태호 같은 쪼머레기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은 또 어떻게 기억될지 궁금합니다. 김문수도 궁금하고 이진숙도 궁금하고 김영석도 궁금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이름들인데 나중에 한번 먼 훗날 어떻게 기록되는지 찾아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세 번째는 윤석열 한동훈 끝까지 갈까 하는 건데 브릿지 준비했으면 한번 틀어주세요. 예, 세 번째는 윤한 갈등 어디까지 갈까인데요. 투표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는 어떻게 집계가 됐습니까? 그 현재까지 집계된 거 있으면 다니엘 PD님 좀 가져다 주세요. 자,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윤한 갈등 재밌어요. 지금 총선 끝나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싸운 게 지금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부 5번인데 총선 전후로 보죠. 첫 번째 충돌은 김건희 디올백 두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때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듣고 어땠을까요? 국민의 눈높이 같은 소리고 있네, 쪼놈이. 그랬겠죠? 아무튼 저는 왜 한동훈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냐면 아무리 꼬붕이고 쫄다고 해도 그래도 기본은 머릿속이 이렇게 한 5%는 돼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황상무 당시에 시민사회 수석이죠. 회칼 테러 발언했는데 그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한동훈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아주 언짢았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이거는 정책이 아니라 인사권에 관한 곳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여론에 밀려서 사퇴했지요. 이때도 마음에 조금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 자식이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당대표 선거 때 문자 익십 논란입니다. 문자를 뭐 했는데 답장도 않고 그랬다. 한 것도 우습고 그걸 또 공개한 것도 우습고 아무튼 이때 이제 딱 갈라졌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충돌이 나왔어요. 뭐 대통령은 모른 척 빠졌지만 김건희가 참전했고 원희룡이 뭐 나서서 막 했는데 게임도 안 됐죠. 그때 한동훈은 이제는 내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자립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지죠. 결정적인 게 뭡니까? 첫 번째로 당대표가 딱 됐는데 8.15 사면 복권할 때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한다라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무적인 판단인데다가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사면 고유 권한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한동훈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한동훈뿐만 아니라 한동훈 친한계도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 이제 한번 맞짱 떠보자. 이런 거였죠. 그때 거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의료 대란인데, 아까 제가 앞부분에 오늘 기자회견 국정브리핑은 한동훈 들어라 라고 해서 만든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의료 대란은 내가 지금 뭐 자존심 다 내던지고 이거 되든 안 되든 밀어붙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네 혼자 살겠다고 뭐 돌파구를 찾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너하고 이제 밥도 안 먹어.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 득실 한번 따져봅시다. 왜 이렇게 서로 싸웁니까? 첫 번째는 인간적인 신뢰가 깨진 거예요. 좀 속되게 표현을 해볼까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많이 컸다. 너 오늘날 누가 너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이거겠죠. 한동훈 마음속에는 니는 내 덕 안 봤나?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결정적인 게 대표 될 때 니 나 도와준 거 없잖아. 오히려 나 잡아뜨리려고 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됐잖아. 이거잖아요. 그러니 완전히 이제는 감정적으로, 저도 아까 어떤 분께서 드래곤인 님께서 둘이 쇼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둘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안 믿었는데 상당히 현장에서 취재를 열심히 하는 기자가 2명이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정말로 갈라선 거냐 아니면은 쇼하는 거냐 약속 대련이냐 그랬는데 그 기자들이 저한테 똑같이 그래요. 완전히 깨졌어요. 쫑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기자 2명이 그렇게 얘기하니 믿을 수밖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이제 인간적으로는 루비콘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이제 둘이는 봉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밥도 같이 안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은 한동훈은 다음 대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윤석열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내가 대통령 선거하는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가 윤석열을 발로 차버리는 게 도움이 될까? 이거 생각이 가장 큰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한동훈이라면 윤석열이 도와주는 게 낫겠어요? 윤석열을 차버리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이렇게 인기 없고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실력 없고 이렇게 아는 것 없고 이렇게 못돼 먹었고 의욕이 많은 사람이 도와주면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도와줄수록,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윤석열을 짓밟을수록 내가 차별화되고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끝났다. 그리고 파국이다. 바로 이 틈에서 내부 분열이 시작이 될 거고 그것이 결국은 조기 탄핵, 조기 퇴진으로 이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슈에 제가 내린 생각은, 제 결론은 갈라선다 입니다. 어디까지 갈까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한번 볼까요? 자, 윤석열, 한동훈 끝까지 뭐 지금까지 1665분께서 1666분께서 투표를 하셨는데요. 1828표네요. 1828분께서 투표를 하셨는데 끝까지 함께 한다가 21%, 결국 파국이다가 79%. 압도적으로 끝났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론을 내려주셨네요. 투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번부터는 이제 우리 백운기와 딥블루에서도 투표 참여하거나 또 댓글 좋은 글 남겨주신 분들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선크림 드리는데 뭐가 됐든지 한번 제가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윤석열 충돌 또 갈라설 건가 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들어온 게 있으면 또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부산이대인님, 윤한 갈등, 이 정치 초짜들이 권력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아직은 한이 힘이 없기 때문에 윤이 누르면 무당 개구리처럼 배가 뒤집고 일단 죽은 척할 겁니다. 두 사람 작동 못하게 SD 카드 뽑아버릴 방법 없을까요? SD는 성렬 동원의 이니셜. 이렇게 미리 질문 주신 분들은 제가 충실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팬카페나 홈페이지 더 커뮤니티에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이대인님 3번은 SD카드 뽑아버릴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우리 정어리원들이 똘똘 뭉치는 겁니다. 착한 악마님, 윤한 갈등으로 내분이 생기더라도 한동훈 세력이 극히 적어 이도 저도 못하는 허수아비 대표로 김기현 대표의 길을 가던가 이준석같이 쫓겨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것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기현, 이준석 쫓아낼 때 국민의힘이 어떤 방법 썼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대표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고위원을 런닝메이트로 해가지고 한동훈하고 공동 운명체가 된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장동혁 최고라든지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은 못 쓰죠. 그렇지만 다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각계격파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권력을 들여다보면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붙어서 싸웠을 때 항상 미래 권력이 이깁니다. 그리고 권력의 촉수가 발달한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확 돌 겁니다. 윤석열 힘 빠졌다 생각하는 순간 우르르 갈 겁니다. 어디로 갈지는 봐야겠어요. 지금은 한동훈이 당대표로 있지만 오세훈이 만약에 힘을 더 키워서 오세훈 쪽이 강할 것 같다고 그러면 오세훈 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세력을 많이 확장하고 사람들 매일같이 만나서 밥 먹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몰릴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만, 어찌됐든 갈수록 윤석열은 힘이 빠지고 미래 권력 쪽으로는 힘이 몰리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비록 한동훈 뜻은 따르지만은 캐비넷이 겁나고 그래서 지금 특검 발의 10명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그건 그대로 지금은 대표 체제로 갈 거다. 그러니까 쉽게 쫓겨나지는 않을 거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또 매일 새롭게님,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을 보면서 이제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라는 앵커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 딥블루 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탄핵 방정식의 두 번째 조건, 내부 분열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탄핵 방정식의 두 번째 변수, 내부 분열의 단초라고 봅니다. 저는 요즘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아주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의료 대안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한다, 잘해, 싸워라, 너네들 그렇게 열심히 싸워야 틈이 생긴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분열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항상 최측근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탄핵의 첫 번째를 저는 어디서 봤냐? 유승민의 사퇴로 봤거든요. 유승민 원내대표 물러나게 한 것이 박근혜인데 왜 그렇게 대노했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표 때 비서실장을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이번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의 의료 대란 해법 안 된다. 유예하자. 아니, 똑같잖아요. 거기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탄핵의 길로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내부 분열 탄핵 방정식의 두 번째까지 완성이 되어갑니다. 와우, 좋아라. 예. 쑥이님, 앵커님 개인적인 질문이요. 앵커님 패션 또 메이크업 코디분이 해주시는지 런던보이 생각이 나서요. 패션이랄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있는 옷 입은 건데요. 다만 옷은 조금 화려한 색상을 일부러 골라서, 왜냐하면 여기가 좀 단조로우니까.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일상생활할 때는 이런 색깔 옷 잘 안 입는데 방송할 때만 이렇게 몇 벌 골라가지고 과감하게 입어보고 있고요. 특별히 뭐 코디가 있지는 않지만 메이크업 그리고 이 헤어 이것은 우리 분장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에 저와 우리 출연진들 해주고 계세요. 런던보이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PD님, 런던보이가 뭐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창도끼님, 내 이름이 유석열인데요. 개명해야 되겠어요. 윤석열 때문에. 예, 몇 분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지님, 대구 소식 전합니다. 경제가 개판되고 나라꼴이 엉망이라도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곳. 그런데 개개인 들여다보면 윤가 찍은 사람들 후회하면서 한가발 응원합니다. 그러다가 실망할 거라고 전 얘기해 줍니다. 예, 대구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데오님, 매듭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일본 최고 지도자가 한국 주재 총독을 만나 일본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홍동 장구경님, 백앵커님 부탁했습니다. 곤충 한자로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어디다 쓰시게요?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깊은 바닷속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혹시 또 질문이 더... 명주님, 런던보이 임영웅. 에이, 런던보이가 임영웅이에요? 임영웅하고 저하고 비교하시면 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임영웅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예. 오늘 딥블루 주제 이렇게 세 가지 했고요. 혹시 또 뭐 보내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요. 오늘 마침이기 전에 정어리몰에서 특별히 준비한 추석 선물 대전 광고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추석 선물 꼭 정어리몰에서 구입해 주세요. 좋은 상품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특히 백운기의 정어리 TV 로고도 붙어 있고 그래서 이걸 선물하시면 좋은 선물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있지만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를 또 널리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 쓰는 것을 정어리몰에 허락을 했고요. 그래서 백운기의 정어리 TV가 또 널리 알려지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치양명 침양단 또 나주배 그리고 언양불고기 달팽이 크림 여러 가지 좋은 상품들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추석 선물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를 돕는 길이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블루토파즈님께서요 또 방송 중에 백운기의 정어리 TV 멤버십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블루토파즈님 이렇게 틈틈이 선물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블루토파즈님께서 선물하신 멤버십 받으신 분들요 북극꽃님, 생강님, 오케스트라님, 개혁의 토리님, 피크닉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블루토파즈님이 멤버십을 선물하면 구글에서 임의로 이렇게 그 정어리 그 표시 없는 분들한테 지정을 해주는 거죠. 오늘 이렇게 5분이 새롭게 회원이 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향님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니 시원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화여인님 제게는 임영웅보다 백운기. 아잉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저한테 아잉을 시키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화여인님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땠습니까? 지난주보다는 좀 더 편안해지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 편하게 더 깊이 우리가 한번 유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백운기와 딥블루 기다려주시고 저는 내일 오전 11시 백운기의 정치 1번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올라갑시다.